자, 이제 30차시 교과서 66쪽에서 6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중단원이 박힌 중요한 날이라 볼 수 있죠. 예,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예,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때 특수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 요거에 한정해서 이제 현상을 다룰 겁니다.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가속도 운동까지 포함하는 그 이론으로 여러분이 물리학 2를 선택하게 되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등속도 운동이니까 사실 이게 더 쉬운 건데요. 쉽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깊게 배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배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헷갈려요. 저도 옛날에 이거 되게 헷갈리고 막 못 받아들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꽤 똑똑한 학생들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특수 상대교의 그 두 가지 교리를 얘기할 건데 요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걸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예, 요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예. 모든 관성에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가 아니고 믿고, 믿고. 그다음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선과 관련된 현상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동시성의 상대성.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 속도에 관한 것은 그 운동량과 충격량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복습사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때 좀 필요한 개념이어서 우리의 또 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철수 항상 힘들죠. 이제 자전거 타고 있어요. 20km 빠르네.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잔인하지 않네요. 보통은 이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막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요. 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버스하고 부딪히지는 않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철수 사망. 그래서 이 철수가 관측자이고요. 그 다음에 B 버스, 버스의 B. 요 B가 이제 관측 대상입니다. 관측 대상. 근데 이때 상대 속도는 이제 A가 바라본 B의 속도인데요. 여기 이제 상대 속도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관측자가 A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속도로 표현할 거냐면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B의 속도와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A의 속도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의 속도인데 그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자기 속도는 0인 상태로 자기는 정지했다 생각하고 온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 상태는 보면 버스가 있는 쪽 보통 관측 대상을 바라보는 쪽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멀어지면 플러스 다가오면 마이너스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관측자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지면에서 봤을 때 버스는 오른쪽으로 40m/s죠. 철수는 오른쪽으로 20m/s니까 철수가 바라봤을 때 버스의 속도는 플러스 20m/s가 아니네요. km/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20km/h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등지고 보려면 또 위험하네. 뒤로 보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그것도 일정한 속도,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철수밖에 할 수 없는 이 방식대로 하면 40 빼기 마이너스 20 해서 시속 60km로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로 이제 철수는 관측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철수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운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하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무조건 관측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좀 이따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상대성 원리는 그 아인슈타인이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상대성 원리라고 아예 용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 있었거든요.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버스 위에 버스가 트럭이네요. 이거 위험하네. 예. 보통은 철수가 아니라 머리 긴 철수인가? 영희 영희인가요? 간만에 이제 영희가 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잡이는 만들어놨네요. 남자 예. 민수였어. 트럭 위에서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트럭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럭 위에 있는 관측자 영희가 보면 공이 연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대로. 반면에 지면에 있는 관측자 철수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가로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세로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하는 속도라든지 위치는 매 순간 다르게 측정할 수 있지만 요 둘 모두 가속도는 동일한 결국에 ma=mg라는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F=m이라는 똑같은 역학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이때 관성계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건데요. 밑에다 필기를 합니다. 이 관성계는 뭐냐면 정지 혹은 등속도 운동하는 게 도구 아니고요. 시스템. 시스템.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트럭, 등속도 운동하는 배, 등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등속도 운동하는 기차, 등속도 운동하는 버스. 거의 이 정도 선 안에서 나올 겁니다. 뭐라고? 등속도 안에 직선이 포함되어 있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철수를 왜 빼? 뭔 말이야? 등속도 운동하는 철수. 그래 미안합니다. 그 중요한 거 빼먹었네 내가 크게 잘못했네. 그래 과학실에 불내는 것만큼 잘못했네 내가. 근데 인원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쟤. 네 IT. 내가 좀 뒤끝이 강합니다. 구실구실하게 이렇게. 1년짜리. 자, 그다음에 정지한 개와 등속도 한다는 개는 이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그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사실 트럭이 이제 완전히 천으로 감싸져서 밖을 못 바라보고 완전 무진동 트럭으로 얘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제 그게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단어 하나를 바꿔요. 단어 하나를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한다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두 번째 교리인데 여기서 이제 운동 법칙을 자연 법칙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똑같이 적용돼서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랑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태는 완전히 동일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는 자기 자신이 멈췄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게 상대성 이론의 기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이게 이제 철수라고 적어놨네요. 철수 염색했네. 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이제 한 중학생 때쯤 이렇게 상상했던 내용이라고 해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인데요. 이거는 참 맞다. 요거를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민수가 이렇게 집어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민수가 집어 던져 민수 자기 자신은 위로 올라갔다 그냥 정지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철수가 아니고 민수였네 그러고 보니. 민수 손 들어보세요. 민수. 민수. 좀 다른데. 사진 속 민수가 좀 더 잘생긴.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영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영희는 가만히 있고 철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영희는 관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대성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 사고 실험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열심히 글로 적어봤어요. 이게 저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읽으려고. 이게 왜냐하면 되게 좀 설명하기가 되게 하여튼 어려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울을 들고 참 희한한 상상을 했죠. 이 거울을 들고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칠까 안 비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미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자,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의 얼굴에 반사되어 거울을 향하는 빛은 거울에 닿을 수 있어요. 여기서 철수의 얼굴에 반사되어 거울을 향하는 빛은 거울에 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얘도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반사되어서 여기로 가는 거울을 향해 가는 빛도 빛의 속력, 철수 머리도 빛의 속력. 이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면 철수는 거울에 얼굴이 안 비치겠잖아요. 이게 걔가 거울에 도달해서 다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야지 내 얼굴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철수는 거울에 얼굴이 안 비치므로 자기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의 원리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움직이는 개인지 정지한 개인지를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정지한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지한 개와 등속도 운동한 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모순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보인다예요. 보인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그래서 맥스웰의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그게 실험적으로도 밝혀지고요. 그래서 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또 철수를 기준으로 빛의 속도로 그냥 거울을 향해 갔다가 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또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작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바는 상대성 원리가 오히려 모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관측자의 속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똑같은 속도다. 관측자가 봤을 때 각각이 봤을 때 각각의 빛의 속력은 그냥 똑같은 C다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특수 상대성론의 두 가지 가설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이 필요한. 요게 이제 특수 상대교의 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한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다. 우선 그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참고로 저는 이걸 3살 때 깨달았어요. 제가 왜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려줄게요. 자,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계라는 거는 정지 혹은 등속도 운동하는 게죠. 그래서 아까 갈릴레이는 역학 법칙이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자연 법칙 혹은 이제 물리 법칙이라고 확장합니다. 결국에 모든 게 동등하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좌표계는 없고, 모든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움직인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3살 때 깨달았다 했잖아요. 만 3세.
실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세 때 깨달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증인인데요. 그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한 날은 버스를 탔대요. 네, 버스를 탔는데 제가 창밖을 보면서 막 울더래요. 그 울음은 이제 감격의 울음이었는데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엄마, 바퀴 움직인다.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나는 정지했고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성 원리에서는 이제 자기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버스 대행 관측자는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감격했겠죠. 이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이제 기특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너무 기특하나 이제 저를 업고 집까지 걸어가셨다는 이런 이제 그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찰자는 뭐다? 정지해 있다. 바깥 세상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예. 믿습니까? 상대성 원리.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다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 이건 이제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왜 안 되노 갑자기? 안돼. 아 이 풀렸네요 이게. 예. 안돼. 된다.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참 믿기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광원이 있으면 내가 광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빛을 보나 멀어지면서 빛을 보나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트럭 위에서 달리면서 이 레이저 총을 쏴도요. 그 달리는 방향으로 쏴도 C, 반대 방향으로 쏴도 C 이런 거예요. 근데 야구공은 다르잖아요. 네. 달리는 방향으로 던지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속도가 더 커지고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레이저 총을 쏠 때는 이제 트럭 위에 관측자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봐도 쏘면은 그냥 앞으로 쏘나 뒤로 쏘나 똑같이 C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성 이론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 있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빛이 딱 출발하는 순간에 그 위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빛만 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광원이 움직이더라도 최초로 발사한 빛이 무조건 제일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고 얘가 움직이면서 쏘는 거는 최초로 퍼져나간 빛보다는 무조건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원은 움직이더라도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됩니다. 딱 그 빛이 출발하는 순간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광원은 다루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관측자가 봐도 그냥 광원은 정지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검출기는 움직이는 걸 고려해야 돼요.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광원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정지한 것처럼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최초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동시성의 상대성이나 이런 걸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강속 불변의 원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뭐 이거에 비하면 뭐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요게 사실 그 지금은 이제 교환과학책이나 이런 데 많이 수정이 되었는데 참고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영향을 못 미쳤대요.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알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사실 맥스웰입니다. 전자기 이론을 통해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현대 물리학 교과서를 보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먼저 설명돼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마치 이걸 토대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두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이름입니다. 마이클슨하고 몰리. 요 두 사람이 그 에테르의 존재. 그 에테르는 그때까지 이제 빛이 파동이니까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빛의 매질을 이름을 에테르라고 미리 지어놨거든요. 그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없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던 그런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험이 의도했던 거와 다른 결과로 나와서 실패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 그 원리는 이거예요. 우선 배를 한번 떠올려 볼 텐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배가 그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경로 2예요. 경로 2. 경로 1은 뭐냐면 얘가 일로 갔다가 여기로 오는 거야. 강물하고 수직인 바람. 근데 이게 그 강물이 흐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요. 느리고 그거에 비해서 배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시다. 그럼 사실 수직으로 움직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강물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요 강물의 속도에 비해서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수직으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게 될 겁니다. 요 배가 빛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요게 매질의 비유되는 겁니다. 빛의 매질. 그래서 요 배의 속도를 이제 c라고 하면 얘는 L해서 2L만큼 가면 경로 1을 통해서 가는데 걸린 시간은 T1이라고 할까요? 얘는 C분의 2L이 돼요. 요 배의 속도가 C입니다. CC 캠퍼스 커플 CC. 반면에 경로 1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T2라고 할까요? 얘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C 빼기 V분의 L이 되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오히려 강물 타고 내려오니까 더 빠르겠죠? 그래서 C 플러스 V분의 L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C제곱 빼기 V제곱 분의 2CL이 될 거예요 아마. 2CL 맞나? 맞죠? 맞을 거예요.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C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C 빼기 C분의 V제곱 분의 2L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요식하고 요식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걸 제가 까만색으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해 보면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T1하고 T2 중에서 얘는 C분의 2L이고요. 얘는 C-C분의 V제곱분의 2L입니다. 그러면 요 T2의 분모가 더 작잖아요. 그럼 T2가 무조건 더 커야 되겠죠. 요거에 착안해서 이제 실험을 설계합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에테르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고 에테르는 이제 우주의 절대 공간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 동에서 서로 에테르 바람이 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 반투명 거울입니다. 그래서 반투명 거울이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각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50%는 반사하고 50%는 투과를 해요. 그럼 반사한 빛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고요. 투과한 빛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걸로 칠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얘는 에테르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얘는 에테르의 바람에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면 요렇게 갔다 온 게 요렇게 갔다 온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잖아요. 요렇게 갔다 온 게 요렇게 갔다 온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굉장히 정밀하게 실험을 해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T1과 T2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커스 몰리 실험의 뭐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 요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바퀴 움직인다.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스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요 두 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동시성의 상대성하고 그 다음 시간에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